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비트코인의 대폭락이 오히려 양자 컴퓨터 다음으로 1억을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하락을 좀 하고 있죠. 다이렉트 하락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하락하다 보니까 알트코인 역시도 말도 안 되는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하락을 보면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이제 그 작년 말부터 해서 우상향 흐름을 탔을 때는 61평대를 계속 타고 가고 있었거든요. 타고 가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자체가 무너진 게 아니고, 오히려 1억 3천 정도, 아니 뭐 1억 2,500 정도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비트코인의 하락이 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이 하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만 정말 1억을 벌 수 있는 수익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하락의 이유만 이해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하락의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을 가지고서 비트코인의 하락을 조금은 유도를 하는 상황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이 뭐 하고 있다. 현재 비트코인의 이 연준이 이제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으로서 금리 인하가 불확실해졌죠. 이제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온 것만으로도 사실 호재예요. 호재인데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12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파월이 뭐라고 발언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파월 같은 경우가 12월에 추가 금리 인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확실하지 않다라고 쐐기를 박아버리죠. 그러면서 사실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너무 당연한 거죠. 코인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거 말 그대로 은행에 대한 뭐 이런 이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뭐를 할 수밖에 없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자 수익이 높아지면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전체적인 이제 증시라든지 코인 자체는 호재가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당연히 이제 코인 자체는 악재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증시는 올라가느냐? 이게 악재면은 왜 증시는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분명한 거는 금리 인하가 이거 확실시 않다 했기 때문에 악재였기 때문에 증시 자체도 빠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현재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연준이 매파적인 기조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보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다. AI 중심으로서 지속적인 낙관론에 힘입어 AI 버블, AI 랠리가 지금 뭐 했다? 증시를 견인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인 이제 엔비디아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만 본다 하더라도 이 AI에 대한 생태계 확장으로서 뭐 하고 있다? 11만 전자 62만 익삼에서 코스피를 견인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AI 랠리에 대한 효과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코인 같은 경우는 AI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코인은 사실 AI의 반사이익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고 11만 전자 62만 익스 얘기하면서 증시가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AI 랠리의 이런 대형주뿐인 거고, 실질적인 시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가 3%가 올라가는 날에도 상승 종목이 500개, 하락 종목이 1300개가 넘어갈 만큼 사실상 수급 쏠림 현상은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장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AI 섹터들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코인은 사실 AI와 완전히 뭐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코인에 있는 수급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어요? AI 섹터. 그래서 시장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뭐다? 주식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을 사기 위한 비트코인의 매도 하방 압력이 깊어지고 있다가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심지어 사실 주식만 잘 나가도 사실 주식이 뭐 다른 섹터 못 나가죠. 아마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자꾸 증시가 좋다라고 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이 안 올라간 것들이 많아요. AI만 올라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코인을 팔고 AI로 수급 솔루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뭐까지 이어지고 있다. 금이 내리 신고가, 실버 은도 신고가 하면서 투자금이 사상 최대로 몰리죠. 실버바 같은 경우는 이틀간 지난해 연간 동안 팔린 거에 2.5배가 팔렸대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뭐 하고 있다 매수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는 이런 섹터들은 뭐가 반영이 된다? 포모 현상이 반영이 되죠. 코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런 포모를 현상을 가지고 갈 게 없다 보니까 포모 현상 매수하기 위한 매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여러분 다 어디 있어요? 주식이든지 어딘가에 물려 있겠죠. 그럼 주식에 물려 있으면은 이 물려 있는 걸 손절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코스피는 올라갔지만 하락 종목이 훨씬 더 3배 이상 많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코인에 물려있던 분들은 코인을 매도하고 뭐 한다? 이제 금이 되었던지 실버가 되었던지 아니면 아까 했던 AI 랠리에 편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1단계로 비트코인이 빠지는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또 뉴스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고래가 6억 달러 매각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그냥 그 100%는 아닌데 그냥 거의 거짓말이라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비트코인을 고래가 매각했다.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얘네 같은 경우는 이 큰 손들의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 기반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큰 손들의 이제 이동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이동 흐름을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면은 매각했다 해서 이동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지갑이라고 하죠. 개인 지갑 그리고 거래소 이 사이를 오가는 걸 통해서 매도를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규모 이 고래 같은 경우는 1만 BTC 기준이 있어요. BTC 이상 아니면 혹은 수억 달러 규모의 이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게 되면 이게 실시간 모니터링 즉각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럼 이게 보통 뭐가 되냐? 지갑은 개인 지갑이야. 거래소는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는 그냥 뭐 이 거래소겠죠? 그럼 이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된다. 이걸 매각 신호로 봐요.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 소액 투자자들은 애초에 뭐 일반 우리 흔히 잘 우리나라 치면 뭐 업비트라든지 비썸 이런 거래소에 있겠지만 이런 이 큰손 고래들은요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에 대한 부분 해킹에 대한 리스크가 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걸 개인 지갑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 이걸 팔지 않고 장기적인 보유를 하는구나 아니면 그래서 이게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넘어갔다. 그럼 이게 얘네가 매수해서 여기로 옮겼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매수 신호로 봅니다.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했다. 아 그럼 얘네가 팔려고 이동하는구나 해서 매각 신호로 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네가 얘기한 매각은 뭐다? 매각을 했다가 아니라 이 6억 달러에 대한 규모를 이동했다는 거 이동.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거 이동 포착되자마자 각종 언론을 통한 바로 보도자료가 나오죠. 뭐라고? 6억 달러 매각했다. 이동했다가 아니라 매각했다라고 나와요. 매각했다. 실질적으로 이동은 안 했어요. 얘네가 매각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 이게 감지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봐야 되느냐? 그만큼 이상의 규모의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6억 달러를 매도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거래가 발생돼야 되는데
그게 발생됐다라고 하면은 매도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측, 추측을 하는 거지 이게 매도가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가 이동하는 순간 실시간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를 통한 이 자료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럼 개인들은 뭐 하기 시작하냐고 하면은 6억 달러를 매각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시장가로 얘네도 하방 압력에 이제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얘네가 왜 6억 달러? 6억 달러면 지금 1조 정도입니다. 약 1조. 그러니까 얘네가 왜 1조나 매도하지 하면서 이거 큰 악재에 따라서 매도에 동참하죠. 그러면서 순수하게 100% 개인의 거래로 그 대량의 그 거래가 터진다 하더라도 얘네는 뭐라고 보고하느냐? 그래서 얘네가 지금 이동했고 충분히 매도를 했을 만큼의 그 이상의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얘는 매도한 거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매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100%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동만 해놓고 개인의 하방 압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 놀라야 되는 게 이겁니다. 오히려 개인들의 손절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얘네가 매각을 했어도 사실은 이건 저는 악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매각할 수 있죠. 매각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매각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1조, 1조 너무 많이 매각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죠. 얘네가 지금 보유한 게 얼마야? 비트코인의 그 고래 보유량이 약 357만 BTC예요. 6월 7일 기준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겠죠? 제일 최근 거 제가 이거 나오더라고요. 357만 BTC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이걸 지금 대략적으로 현재 이 11만 달러 정도에서 원화로 계산하게 되면은 약 600조가 나와요. 600조. 600조 중에 이 1조 6억 달러라고 하면 퍼센티지 약 0.1528이 나옵니다. 1528%. 1,000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0원은 엄청난 거죠. 10,000원을 가진 사람에게 10,000원은 엄청난 거죠.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에게 800만 원은 너무나도 큰 자금이겠죠. 600조에서 0.1528%. 1조예요, 1조. 과연 이게 큰 손들의 고래 매각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매도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저는 과연 늘 얘기한 겁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800만 원을 매도했다와 600조를 가진 사람이 1조를 매도했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이거는 뭐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니까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또 뭐까지 연기가 됩니까? 갑자기 이런 흐름 나오고서 하방하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뭐 한다? 바로 그냥 롱 트레이더, 레버리지가 청산되죠. 상승 베팅했던 사람들이 대거 그냥 청산이라고 봐요. 로스컷. 그냥 시장가로 따다다다 빵빵빵빵빵. 그러니까 플러스 하방 압력을 더 뭐 할 수밖에 없다.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악재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들의 악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레기 장식을 해버린 게 뭐다? 이더리움 기반 이제 보다시피 CNBC는 이더리움 기반 밸런스 탈중앙화 금리 프로토콜 디파이가 1억 달러 이상의 해킹당했다는 소식, 우리 해킹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늘 해킹하면은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전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기존에도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 진짜 하나도 안전하지 않구나. 이거 그냥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할 수밖에 없다. 하방 압력이 엄청나게 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역시도 사실은 왜 사실 악재? 이거를 왜 아니냐고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래소만 이용 안 하면 돼요. 해킹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KT, SKT 뭐 해킹 사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0% 정말 보완된다는 게 어디 존재하겠어요. 우리나라 은행만 본다 하더라도 은행에 이 과거 농협에 그 돈을 넣어놨더니 1억이 증발했어요 라는 뭐 이상한 뉴스 기사도 있었죠. 자기 뺀 적 없다 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뭐 보면은 늘 해킹이란 건 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대응이 중요하죠.
해킹당해도 괜찮아요. 최근에 업비트, 최근이 아니죠. 예전에 보면 알겠죠. 뭐 한다. 업비트 같은 경우가 2019년도에 대형 해킹 사태를 맞아요. 근데 얘네가 뭐 합니까? 자산에는 피해가 없도록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해킹을 당하면은 보통은 이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거래소가 이제 자산을 통해서 메꿉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 자산조차 없다. 그럼 고객들의 자금에서 퍼센테이지를 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에 달하는 자금을 해킹당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이 고객들이 1%씩 감소할 겁니다, 자산이. 근데 이마저도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파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코인이 아니죠. 이 듣도 보도 못한 잡거래소를 쓰지 않는 이상 사실 해킹 사태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보통은 뭐 한다? 자산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다? 이렇게 하방 압력을 가하는 악재들이 저는 전혀 악재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여러분들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악재가 아닌 상에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매수의 기회거든요. 그럼 매수를 했을 때 과연 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왜? 악재가 아닌 건 알겠어. 그래서 지금 매수했더니 이거 코인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손실 연속이거든요. 근데 저는 코인이 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왜 그러냐?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미국을 확실한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암호화폐 수도를 만들겠다. 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코인에 집중적으로 밀었던 게 누구다?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럼 지금은 왜 코인에 이제 투자를 안 하냐? 늘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자, 알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관세 전쟁. 첫 번째 관세 전쟁. 두 번째 중동, 대만, 우크라이나 등 분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즉 안보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코인은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먼저 우선순위를 쏟아보면은 당연히 코인에 대한 어떠한 이 행정 절차 좀은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끝났을 때, 이게 끝났을 때 뭐 하겠어요? 당연히 코인에 대한 어떠한 정책이 강력하고 집중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미국이 대놓고 지금 안보, 경제에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못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꾸준하게 코인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지를 않을 뿐이지 집중적으로 뭐 하고 있다? 압류를 통한 회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압수. 그래서 이게 최근에 합법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뭐냐? 최근에 이슈됐던 게 뭡니까?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미국도 벼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도. 근데 문제는 아니 벼르고 있었으면 지들이 하면 돼요. 이번 압류가 언제 열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슈, 논쟁이 생기고 나서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태가 국내에서 이슈가 되면서 얘네도 뭐가 생긴 겁니까? 명분이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얘네가 실질적인 수사가 24년 말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압수를 하죠. 이게 뭐냐고 하면은 미국의 법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발표 직후에 뭐가 나온다.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타이밍에 맞춰서 한국에서 이게 엄청난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한국이 엄청난 큰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죠. 대대적으로 계속해서 캄보디아. 근데 이게 뭐였어요? 한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미국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자산을 이런 거를 마음대로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뭐예요? 한국을 통해서 불법적인다를 강조하면서 프랜스 그룹의 비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예요? 공식 개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압류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을 뿐이지 압류를 통한 자산은 계속 증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뭐까지 시작하느냐? 오히려 보다 안전한 곳으로 새로운 지갑으로 옮기는 작업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은 비트코인에 투자 자금을 정부가 자금을 쏟아붓기에는 경제 안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명령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비트코인 압류를 통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아들도 뭐라고 해요? 비트코인이 몇 년 안에 100만 달러 갈 거다. 아무래도 이거 지가 가족이니까 뭐라도 조금은 들은 게 있고 뭐라도 아는 게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전 이 비트코인이 진짜 갈 거라고 봐요. 언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세도 끝나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서 뭐 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정책은 코인밖에 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다? 이 코인이 빠지는 지금이 타이밍이다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그래서 이 코인이 가겠죠. 그래서 코인을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제가 아까 썸네일에도 얘기했습니다. 얼마? 1억을 벌자. 그럼 사실 코인 같은 경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점점 둔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거는 정말 과거 대비 최근에는 올라봐야 50%, 최근에는 올라봐야 30%, 과거 대비 고점보다는 올라봐야 100%라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정말 100만 달러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란 겁니다. 그럼 문제는 비트코인이 50% 올랐을 때, 비트코인이 100% 올랐을 때 그때 1000%, 10,000% 이상 오를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알트코인이죠, 알트코인.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의 불장도 기대가 되지만 결국에는 뭐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지금 폭락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무너지고 있어요. 알트코인은 지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빠지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뭐다? 비트코인의 하락에 따라 급등락에 따라 알트코인의 급등락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억을 벌고자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알트코인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시장에서도 뭘 이야기하고 있다. 당장 이제 올해 이제 ETF의 신청 건수가 155건에 달했고요. 앞으로 12개월 내, 1년 내 10월 기준이죠. 200개 이상의 ETF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한 뭐에 대한 상승 흐름이 기대가 된다. ETF에 따른 이제 알트코인의 불장이 기대가 된다. 그럼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죠. 알트코인은 실질적으로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1000% 이상의 수익을 보는 몇 억을 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오닉스 코인을 리딩해드렸고 2원에서 60원을 잡아드렸어요. 오닉스 코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2원에서 거의 7, 80원까지 갔고요. 단돈 500만 원으로서 1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의 불장이 기대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거는 알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알트코인. 그럼 과연 어떤 알트코인을 살 거냐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다? 그냥 탈중앙화. 이거 보세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분산 원장. 분산 원장이라고 하죠. 분산 원장이라는 게 탈중앙화의 핵심 기술입니다. 중앙기관이나 권력이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참여자가 권한과 결정권을 나눠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부터 밀었던 게 탈중앙화고요. 실질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인수했던 게 뭐다? 수억 달러 모금하면서 회사를 인수한 방법이 바로 탈중앙화 관련되어 있는 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원한다. 탈중앙화 관련되어 있는 코인을 사시면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리딩방을 운영하는 뭐다? 유사 투자 자문 업체예요. 그래서 코인 리딩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0으로
1억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물론 최근에 코인이 무너지면서 손실폭도 커지고 있죠. 하지만 코인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배가 아니라 아까 제가 실계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배, 100배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코인에 대한 리딩을 지금 하고 있고, 다만 언제 가느냐 이거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코인에 대한 리딩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언제 가느냐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만큼 기간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일회성 가입비만 받고서 뭐 한다, 알트코인 리딩을 해드려요. 얼마? 1천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를 도전을 하고 있지만, 물론 코인은 도박이 맞습니다. 하지만 1천 정도를 투자해서 1억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일더라도 저는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가입비만을 가지고서 지금 코인 리딩을 진행하고 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알트코인이 살지 모르겠다, 탈중앙화 관련되는 코인을 매수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리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한 문의를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